또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듣고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 강사하실 분은 저희 한인의 민원 이사 맡고 계신 김혜정 이사님이 오늘 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제목에서 보시겠지만 뉴질랜드 연금 그리고 사회보장협정 관련된 정보 드릴 거고요. 뉴질랜드에서 이제 대부분의 수당은 워크앤인컴에서 나옵니다. 워크앤인컴에서 나오는 수당이 우리는 그냥 받지만 내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한 가지는 메인 베니핏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엑스트라 헬프라 그래서 한국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메인 베니핏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5가지예요. 잡시커 서포트, 솔 페어런츠 서포트, 그 다음에 서포티드 리빙 페이먼트, 이머전시 베니핏,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슈퍼애니에이션,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 뉴질랜드 슈퍼애니에이션이 연금이거든요. 이 연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신청한 사람의 소득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 소득이 되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 소득이 얼마인지 상관이 없이 그 정부에서 지급하는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주수당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엑스트라 헬프라 그래서 추가적으로 렌트 보조금이나 아니면 디서빌리티 얼라원스나 윈터 에너지 페이먼트나 이런 추가적으로 약간의 지원을 각각 해당이 되는 대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아주 극히 그냥 몇 가지만 적었고요.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뉴질랜드 슈퍼애니에이션 연금인데요. 연금에 대해서 6가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격 조건이라든가 지급액이라든가 그리고 배우자 포함하는 거, 해외에서 특히 한국에서 연금 받는 거, 그리고 한국으로나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이주를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장협정이죠. 사회보장협정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면은 뉴질랜드 그 연금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 연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한류 사회보장 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자격 조건을 말씀드릴 건데요.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려면 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나이인데 65세입니다. 65세 이상이 돼야지만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뉴질랜드 영주권자여야지 되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거주 조건인데 20세 이후에 뉴질랜드에서 최하 10년을 거주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10년 중에서 최하 5년을 뉴질랜드에서 50세 이후에 거주하셔야지만 돼요.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이제 요 거주 조건을 많이 헷갈려 하셔서 약간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서 20살에 해외로 가서 계속 해외에서 살다가 65살에 뉴질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65살이 됐을 때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왜냐하면 뉴질랜드에 이 사람이 20년은 살았지만 20살 이후에 1년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65살에 연금을 받고 싶으시면 최하 55살에는 뉴질랜드로 오셔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 번은요. 어떤 사람이 30살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어요. 그랬다가 50살에 다시 해외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서 65살에 돌아오면은
바로 연금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5년을 더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후에 이미 30년을 살았어도 50세 이후에 1년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야지 돼서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60살에 뉴질랜드로 돌아오면은 65살에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0살에 어떤 분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뉴질랜드에 사셨어요. 이분은 50살 이전에는 뉴질랜드에 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10년을 거주하셨고 50살 이후에 5년을 거주하셨기 때문에 65살이 되면 그러니까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현재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이 규정이 거주 조건 규정이 2021년 11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이 돼요. 그런데 그냥 단순간에 그냥 20년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변경이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승인이 나면서 2023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1년 늦춰져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2024년 7월 1일부터는 거주 기간이 만약에 그 태어난 날짜가 1959년 6월 30일 이전이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10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태어난 출생일이 1959년 7월 1일부터 1961년 6월 30일 사이면은요 11년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1년 7월 1일부터 63년 6월 30일까지는 12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변경이 돼서 77년 7월 1일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20년 거주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42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누구나 다 20년 거주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급액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금은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싱글로 사는지 아니면은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지 그리고 싱글로 사는 경우 완전히 독립적으로 혼자 사는지 아니면은 누군가와 같이 사는지 이 누군가는 뭐 자녀일 수도 있고 플랫메이트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혼자 살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연금에 배우자를 포함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리고 본인이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연금을 현재 그러니까 해외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2월 달에는 사실은 새로 변경된 금액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금액이었고요. 지금 요거는 4월 1일부터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모든 수당이 매해 4월 1일부터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요거는 변경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싱글인 경우에 혼자 살면은 세금 공제 전에 나온 요 금액 538달러 24센트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텍스 코드는 본인이 다른 소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텍스 코드가 S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소득이 없으면 M일 수 있고 텍스 코드에 따라 이제 세금이 공제가 됩니다. 뉴질랜드는 수당에서도 다 세금이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공제되고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싱글이지만 내가 혼자 파트너가 없어요. 그래도 누군가하고 같이 살아요. 플랫메이트일 수도 있고 누군가 그러면은 약간의 다른 경비를 다른 사람하고 쉐어를 한다 해서 그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세금 공제 전 금액은 495달러 10센트고요. 결혼을 해서 파트너가 있는 경우, 혼자만 받는 경우 아니면 둘 다 자격이 돼서 받는 경우 더블로 똑같이 받아서 세금 공제 전에 혼자 받는 경우 408달러 66센트고요. 만약에 둘 다 자격이 되면 둘 다 각각 같은 금액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게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포함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뒷페이지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는 요거는 신청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전에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되지 않는 배우자를 포함을 시킨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지금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은 387달러 35센트가 되는 겁니다. 요 이제 배우자 포함하는 내용을 다시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2020년 11월 9일에 변경이 된 건데요. 원래는 이것도 2020년 7월 1일부터 변경이 될 예정이었는데 약간 늦춰졌어요. 그래서 11월 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신청자가 그러니까 연금을 신청할 때 그때는 배우자가 자격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65세가 돼서 신청을 해요. 근데 내 배우자는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 배우자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그냥 혼자 자격이 돼서 연금을 받는 경우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득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인컴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연금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컴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경우가 인컴 테스트를 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당 소득이 160달러까지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160달러까지 버는 거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160달러가 넘으면은 그 금액이 1달러당 70센트씩, 그러니까 70%가 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배우자를 포함시켰을 때 각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앞 페이지에서 알려드린 게 주당 387달러 35센트거든요. 이게 이제 세금 공제 전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소득이 있든 내 배우자가 소득이 있든 두 분 합한 소득입니다. 늘.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내 배우자만 있어. 상관없어요. 두 분 합한 소득을 보는 건데 260달러를 만약에 벌어요. 주당. 그러면은 160달러를 빼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100달러가 남잖아요. 요 100달러에서 70%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달러가 되겠죠. 그럼 70달러를 두 사람 합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반을 나눠서 한 사람당 35달러씩 공제를 한다는 거죠. 이게 1인당 금액이니까 그래서 387달러 35센트에서 35달러를 빼고 352달러 35센트를 각각 받으시는 거죠. 여기서 세금이 공제가 되고 지급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도 그 연금 뉴질랜드 연금 공제를 될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게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 경우, 그러니까 뉴질랜드 정부에서 봤을 때 뉴질랜드 연금이나 뉴질랜드 그 수당이나 그런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인 경우, 그리고 그 연금 지급을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요. 해외에서 만약에 연금을 받으시면 그 뉴질랜드 연금이 공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공제되는 금액은 지금 현재 방식은 다이렉트 디덕션이라 그래서 1달러를 받으면 1달러가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내가 뉴질랜드 달러로 계산했을 때 주당 100달러를 받아요. 그러면 뉴질랜드 연금이 100달러를 공제를 하고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그 해외 연금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 포함이 2020년 11월 9일로 변경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전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연금을 받고 나는 해외에서 연금을 안 받는데 그 금액이 뉴질랜드 연금보다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그 금액만큼 내 연금에서도 공제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 공제는 하지 않고 배우자 건 배우자 거, 내 건 내 거로 별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아무리 해외에서 연금을 많이 받아도 나의 그 뉴질랜드 연금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배우자를 내가 이미 포함을 시켜서 받은 경우에는 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로 가는 경우 이렇게 요 이제 표대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단순히 여행을 가는데 26주 이내로 가느냐, 26주 이상 가느냐, 아니면은 아예 해외로 이주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주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요거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소셜 시큐리티 어그리멘트가 맺어져 있는 나라로 가느냐, 아니면은 퍼시픽에 있는 22개의 나라가 있거든요. 특별 조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 거기로 가느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나라로 가느냐. 요거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26주 이내의 여행인 경우에는 이 여행을 4주 이내로 가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다녀오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4주 이내는요. 하지만 4주 이상 가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알리시는 게 좋으세요. 워게인컴에 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에요. 특히 뭐 연금을 받으시면서 어커머데이션이나 아니면은 윈터 에너지 페이먼트나 디서빌리티 얼라운스나 이런 거를 받고 계시는 경우에는 요거는 해외에 가시면 최대 28일 까지 나오고 나머지 중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리 알리셔야지 돼요. 26주까지는 편안하게 그냥 여행을 하셔도 되고요. 이 26주에서 여행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심각하게 아프다든가 아니면 다쳤다라든가 아니면 직계 가족이 뭐 사망을 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을 해서 26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워게인컴에 알리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언제까지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지 상황을 자세히 의논을 하면은요, 최대 30주까지는 지급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안 들어와서 거예요. 그랬다가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이제 워게인컴에서 알게 된 거죠. 26주가 지났어요. 근데도 뉴질랜드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처음 출국하면서부터 그때까지 지급된 모든 연금을 다시 다 페이하라고 편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돌려줘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내가 26주 이내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최대한 빨리 알리셔서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지를 알리시는 게 좋으신 거예요. 자, 26주 이상인 경우는 결국은 해외 이주하는 거랑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거주 시에 이제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세 가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 협정 맺어진 나라가 원래 얼마 전까지는 10개국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지금 사우스 코리아 한국에 들어가서 11개국이 지금 소셜 시큐리티 어그리먼트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개의 퍼시픽 나라로 가는 경우 특별 조약이 맺어져 있어서 이 나라로 가는 경우에 약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데요. 이 소셜 시큐리티 어그리먼트 맺어진 것 중에 오스트레일리아랑 UK는 조금 달라요. 다른 나라랑. 그리고 그 나머지 9개국은 거의 물론 각 나라에서 시행하는 연금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K랑 오스트레일리아를 빼고. 그러면은 지금 사회보장 협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유 사회보장 협정이 원래는 2016년에 가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2019년에 정식으로 서명을 하면서 2021년부터 시행을 하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문구에 그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무슨 사정이 생기면 2022년으로 연기가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었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2021년에 시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드디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장 협정이 뭐죠? 왜 사회보장 협정이 있으면 유리할까요? 사회보장 협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연금 같은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양 국가 간에 여기서는 지금 한국하고 뉴질랜드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뉴질랜드 간에 맺은 조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유 사회보장 협정을 맺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요 크게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는 한국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하고 뉴질랜드 거주한 기간을 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양쪽이 안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한국 국민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최소 10년을 가입을 해야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세 이후에 최하 10년, 50세 이후에 최하 5년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두 개를 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국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첫 번째 그 자격 조건에서 뉴질랜드에 살아서 뉴질랜드에서 신청을 해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차이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면서도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한국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한국국민연금 아까 10년을 가입을 해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10년을 가입을 못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데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을 했을 때 10년이 되면은 한국연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기본 조건은 한국국민연금을 최하 12개월을 납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12개월 동안 가입을 하셔야지 되고요. 요 기간을 계산할 때 중복된 기간은 뺍니다. 요 중복된 기간은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연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 기간을 만족시켜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후에 10년, 50세 이후에 5년. 그런데 요거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한 기간을 합하게 돼서 만족시키면은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조건은 최하로 뉴질랜드에 12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합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이어서 최소한 한 번은 12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거주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요 합산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복 기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게 그냥 간단하게 예로 한 건데요. 어떤 사람이 2010년 1월 1일부터 연금에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서 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납입을 하다가 2013년 1월 1일에 뉴질랜드에 왔습니다. 왔지만 계속 3년 동안 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계속 납부를 한 거죠, 금액을요. 그리고서 쭉 계속 살다가 3년 동안 납부하고 이제 더 이상 납부를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서 2021년 11월 31일이 됐을 때 65세가 돼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 중복 기간은 3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 연금을 받을 때랑 뉴질랜드 연금을 받는 거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국 연금은 국민연금을 6년을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10년을 가입을 해야지 되는데 10년을 가입을 하지 못했으니까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원래는요, 그렇죠? 그런데 중복된 요 3년 빼고 뉴질랜드에 9년 거주했지만 중복된 3년을 뺀 나머지 6년을 더해서 12년이 되잖아요. 그럼 12년을 가입한 거나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줘서 한국 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질랜드에 사시면서 이제 뉴질랜드 연금을 받는 경우, 뉴질랜드에 9년밖에 살지 않았으니까 원래는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한국에서 그 연금을 가입을 해서 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중복 기간 3년 빼고 한국에서만 가입한 3년을 더해서 12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합해서 12년이 되니까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내부에서는 이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받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부에서는 어느 만큼이 이제 뉴질랜드에 더해졌는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양국 간에 내부에서는 누가 얼만큼 내부를 국가 간에는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전체 지급액은 내 자격에 맞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뉴질랜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자격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65세 이상이셔야지 되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예외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주를 한다라고 인정을 받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최하 26주 이상 거주를 하시던가 아니면 앞으로 거주할 계획이 있는 걸 보여줘야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살에서 65세 사이에 최하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신 적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받기 전이든 후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뉴질랜드에서 12개월 동안 쭉 계신 적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20세에서 65살 사이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하는 겁니다. 10년인데 연금 가입 기간과 뉴질랜드 거주 기간을 합했을 때 최하 10년이 돼야지 되는 거고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0살 이후에 마찬가지로 5년인데 연금을 가입했던 뉴질랜드에 거주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족을 시켜서 이게 다 만족이 되면은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신데 신청 시에 뉴질랜드에 거주하셔도 되고 한국에 거주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제3국에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한국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 한국연금은 60살 이상부터 각각 그 연금 종류에 따라서 그 자격 나이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61세, 어떤 분은 62세, 어떤 분은 65세. 그래서 60세 이상 중에 이제 자기가 해당이 되는 걸로 이제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 거주하셔야지 되고요. 신청할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 최하 그러니까 한국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가입하셨던가 아니면은 그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한국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시면서 그 10년을 한국 연금 가입 기간하고 뉴질랜드 거주 기간을 합한 게 10년이 되던가 이 두 가지를 요거를 만족을 시키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가입하셨으면 나머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 밑에 두 가지 조건을 AND로 맞춰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쭉 이어서 뉴질랜드에 사셨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했을 때 10년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한국 연금 가입 기간하고 뉴질랜드 거주 기간하고를 합했을 때 10년이 되면은 한국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자, 요 질문이 제일 많은 건데요. 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뉴질랜드 그러니까 해외로 갈 때 뉴질랜드 연금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가 제일 많은 질문인데요. 요거는 20살에서 65살 사이에 뉴질랜드에 얼마나 거주했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살에서 65살이 45년이에요. 그래서 개월수로 하면 540개월이거든요. 이 540개월 동안에 얼마나 뉴질랜드에 거주했냐로 퍼센테이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년을 쭉 다 사셨으면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100%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으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뉴질랜드에서 15년을 거주했어요. 그러면은 15년 그 3분의 1이죠. 그리고 반을 거주했으면 반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거주 기간이 20살에서 65살까지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65살 됐을 때 15년을 거주했어요. 근데 70살에 가니까 그 5년을 더해서 20년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5년은 추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살에서 65살 사이에 거주한 것만 계산이 된다고 하면 돼요.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게 어디에 있느냐 찾을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소셜 시큐리티 어그리먼트 원본에 있는 아티클을 보여드릴게요. 그거만 스크린샷을 했거든요. 이게 아티클 8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 방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현 금액의 45년 중에 뉴질랜드에 얼마나 살았느냐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거든요. 때문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하시고요.
아마 여기 그다음에 자, 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거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하실 때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면서 만약에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한국 연금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그냥 한국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시면서 한국연금 지급이 공제가 된다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워게인 인컴에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고 나면 원래 프로세싱은 그래요. 그 연금 신청 폼이 있잖아요. 그 폼을 작성해서 워게인인컴에 보내면 요즘은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그걸 보내면은 그 인터내셔널 서비스에서 폼이 와요. 그 오는 폼이 지금 이제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이게 한 달밖에 안 돼서 똑같은 폼이 올지 아닐지는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그전에는 영문으로 된 한 페이지짜리 폼이 오고요. 그다음에 한글 연금관리공단에 한국에 내야 되는 그 한국 연금관리공단 폼이 있어요. 그게 와요. 그래서 발급 신청서 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영문으로 된 거랑 한글로 된 거랑. 근데 영문으로 된 거는 보내시기 전에 워게인인컴 이 인터내셔널 서비스에 먼저 보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원본을 보내시라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다라든가 스캔을 해서 이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시고요. 그러니까 원본은 한국에다가 그 신청서랑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서 연금을 얼마 받는지에 대한 정보가 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내 연금 지급액을 워게인인컴에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제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 이후에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요 두 군데 연락처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화요일에 한인회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까지 제 세미나 마쳤습니다.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예. 필요한 서류 제가 다 외우지는 않지만 원래는 제일 첫 페이지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여권 있으셔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IRD 번호요. 그러니까 IRD 번호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전에 혹시 다른 수당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예, 여권 그러니까 공증받아서 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만약에 워게인인컴 오피스에 가실 수 있으시면 그때 보여주시고 그쪽에서 카피를 하시면 되고요.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사는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뭐 파워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어야지 되고요. 렌트비나 아니면은 대출금 보조 이런 거를 신청하실 거면 거기에 대한 증명서도 있으셔야지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예.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를 내라고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필요하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 가족관계, 그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으시던가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던가 하셔야지 될 겁니다. 왜 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 이전에는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폼이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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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거주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최하 26주 이상을 뉴질랜드에 있어야지만 거주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뭐 일주일, 한 달 뉴질랜드에 있은 거는 거주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잠깐 왔었던 거는 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더 해주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규정상은 그러니까 184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있어야 뉴질랜드에 거주한다라고 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뭐였지? 그쵸. 이전에 템포러리 비자인 것도 대부분은 다 추가로 계산을 해줘요. 특히 이제 지금은 그 비자하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기간은, 그러니까 아까 그 한국 거주도 26주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지 된다는 게 26주 이내는 그 나라에 거주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거 해제를 한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사례에 대한 거는 뉴질랜드에서 발표가 된 게 없어요. 뉴질랜드에서 한국 국민연금을 100%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기로 일단 해지를 했다라는 것은 돈을 다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계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급을 받지만 내부에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국민연금 같은 경우 가입한 그 자격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5년을 가입을 하고 더 이상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거주 기간을 포함을 시켜서 한국연금을 받으려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나머지 5년 동안에 계속 이 상태로 가입을 해서 연금을 냈을 때 마지막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프로포션을 정부끼리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다 했으면 한국에서 한국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린 이 사람한테 줄 게 없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은 저희는 보통 이게 연금 신청하면 보통은 한 3, 4주 프로세싱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은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전에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너무 빨리 신청하시면 안 되거든요. 3개월입니다. 그래서 3개월 이전에 신청하시면 서류가 다 돌아와요. 그래서 더 있다가 언제 이후에 신청해라 라고. 그래서 보통 한 달 반에서 2달 전 정도에 신청하시면은 안전하게 다 프로세싱을 제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른 거 질문 없으세요? 어떤 분이 먼저 하실래요? 예. 예? 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이전에는 그러니까 뉴질랜드 정부에서 한국 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청하면 줬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 연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 연금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보내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영문으로 된 페이지 한 페이지 영문으로 주소랑 뭐 이런 거 쓰는 거랑 그다음에 한글로 된 한국 국민연금에 보내는 거 그렇게가 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가까이 있는 주소지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마지막 살던 주소지의 그 연금관리공단에 이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요거부터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이전에는 내가 마지막 살던 주소지로 그 신청서를 보냈어야지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내셔야지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만 제로 스테이트를 받고 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그런데 이제 받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셔야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게 사회보장 협정 맺어지면서 알아서 할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르죠. 이제 시작됐으니까. 근데 그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보냈어야지 됐습니다.
두 개 다 작성하시고요. 한글로 된 거는 워게인컴에 보낼 필요 없지만 영문으로 된 거는 카피를 워게인컴에 보내시던가 아니면 스캔을 해서 워게인컴에 보내시던가 하고 원본은 한국어로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솔직히 전 봤어요. 지금 한글로 된 거는요. 이전에. 근데 지금 그거를 도와드리기는 어렵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화요일 날 상담하러 여기 오니까 그때 오시면 아마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니까 다음에. 예, 화요일 지금 있잖아요. 화요일. 예. 1시부터 3시 사이에. 예. 질문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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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게요. 키세이버는 그 선택이에요. 예. 그거는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그건 정부끼리의 조약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한유 사회보장 협정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뉴질랜드랑 한국이 늦게 협정이 맺어졌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한국하고 뉴질랜드에서 지급하는 연금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협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가입 기간이란 걸로 합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연금 가입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 게 1988년부터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강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금도 가입한 기간이 그 전에 가입한 거는 포함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뉴질랜드는 그 연금이란 명목으로 따로 별도로 임금에서 공제를 하지는 않지만 그 텍스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연금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강제성이 있게 공제가 된 그 부분을 계산을 하려고 해서 간신히 협의점을 맺어진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이게 내가 일한 건데 내 임금에서 공제가 된 거라 그러면 뉴질랜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내 임금에서 그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분은 30%를 내고 어떤 분은 뭐 10%를 내지만 거기에서 일부는 다 연금으로 공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뉴질랜드는 누구나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 한국은 틀리게 주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연금 계산 방식과 그 한국 연금에서 얼마 주는지는 한국에서 알아서 계산하는 거고 뉴질랜드는 뉴질랜드에서 알아서 계산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 방식이 내부에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연금을 만약에 한국에서 지급받는데
뉴질랜드 거주 기간을 포함을 해야지만 한국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한국에서 이 사람이 계속 지급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 그 포션으로 나눠서 뉴질랜드에서 그만큼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려는데 뉴질랜드 거주 기간이 모자라서 한국 연금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 포션을 뉴질랜드의 정부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사 하셨던 분 그리고 그 군인이셨던 분들도요. 다 이전에는 정부에서 몰라서 뉴질랜드 정부에서 몰라서 그 지급을 했었어요. 지금 다 지급 안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전에 지급했었던 거 몇만 불씩 되는 분 많으시거든요. 그거 다 돌려내라고 통보받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거 제가 전화해서 나눠서 어떻게 하면 나눠서 상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도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 편지도 다 본 적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예. 예, 안 돼요.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은 클리어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워킹 에이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20에서 65세 사이가. 그리고 65세 지나면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 거주한 거는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국 국민연금 가입해서 만약에 해서 그걸 합해서 되면은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뉴질랜드 연금을 해외에서 받는 경우에는요. 뉴질랜드에 거주한 것만 계산합니다. 뉴질랜드 연금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섞이는 건데요, 지금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사회보장 협정을 해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연금을 받는 것과 지금 해외에서 뉴질랜드 연금 받는 거는 별도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뉴질랜드 연금은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20살에서 65살 사이에 얼마나 거주했냐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지만 극히 일부는요.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특별한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을 간다라든가 호주를 간다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단기간 동안 하나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나라랑 사회보장 협정 제도 맺은 내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한국에서 연금 가입한 거를 포함을 시키려면 한국 연금을 신청할 때 그게 모자랐을 때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거랑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예, 예. 모자랄 경우에 뉴질랜드 연금을 받지 않고 한국 연금을 받을 때 그거를 하려다든가 아니면 뉴질랜드 연금 거주 기간이 모자랐을 때 한국 연금 가입 기간을 포함해서 되면 되는 건 거죠. 그건 두 가지가 틀린 거예요. 국민연금 받은 걸 토해. 그게 뭐, 한국에서요? 한국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특히 사립학교가 아니고 정부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고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공지했었던 거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군인분들 같은 경우 그런 편지 많이 받으셨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그쵸. 이미 안 냈으면 중복 기간은 아니니까 그냥 결국은 똑같은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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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인지. 가입을 한 기간만입니다. 납부를 한 기간만이죠. 뉴질랜드에 예를 들어서 내가 뉴질랜드 한국에서 살다가 2020년에 뉴질랜드 아니 2000몇 년을 해야지 한 2015년에 뉴질랜드에 왔어요. 근데 그 전에 5년을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뉴질랜드에 5년 거주하고 나면은 10년 거주 조건은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와서 몇 년을 납부를 하던 그거는 계산을 안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중복 기간이라는 거는 어떤 분은 그거를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계산해 더블로 계산할까 봐 만약에 중복으로 됐으면 그게 더블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1년을 더 납부했어요. 그럼 이쪽에서도 1년, 이쪽에서도 1년 그렇게 더할 수가 없이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쪽으로. 예. 어느 연금을 받으시는 거죠? 예. 예. 그쵸. 예. 예. 한국연금을 신청하시면 한국연금을 받으시는 거죠.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하시면은 뉴질랜드 연금에서 한국연금 금액을 확인을 하고 그만큼 공제를 받고 받으시겠죠. 만약에 한국연금이 되는 경우에요. 그렇지만 한국연금이 자격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뉴질랜드를 합하지 않으면은. 그쵸? 그쵸? 그러면은 어차피 그냥 한국연금은 어차피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죠. 살린다라는 게 제가 무슨 뜻인지를 한국연금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10년이 안 돼서 한국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면은 뉴질랜드 연금을 신청할 때 5년 거주한 거에 한국연금 가입한 거 5년을 해서 뉴질랜드 연금을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계산을 한국연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한국연금의 한국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셔서 어느 만큼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한국연금이 되게 복잡해서 제가 그 금액을 뉴질랜드 연금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한국연금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 예? 65세에 오셔서 그러니까 65세 넘어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규정은 10년 거주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오시는지 이제 잘 확인을 하셔야지 되고요. 예.
비자. 예. 예. 아까 그러니까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예, 이거 817달러 32센트고 그다음에 그 배우자를 포함시킨 경우 이건 1인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받는 거죠. 예? 아니 이건 싱글일 거고요. 예. 그게 각각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 자격이 안 되는 배우자를 포함시킨 건 제일 밑에 거고요. 예. 제일 밑에 거. 예? 예, 387.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파워포인트는 한인의 웹사이트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장님께 제가 보내드려서 월요일 날 보내드릴 거니까 사무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올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예? 예? 예, 더 이상 못해요. 예. 지금은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나와 있는 게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 전까지 줬는데 우리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당신 더 이상 우린 지급을 못해 할 수는 없거든요. 뉴질랜드는 그렇게는 안 해요. 늘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아직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 정보가 나와 있는 거지 새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받고 계셨던 분들인데 만약에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받지 못하게 돼서 빠져야지 되는 경우 있거든요. 해외를 가게 된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포함시켰었던 분들 아니면 소득이 높아졌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한번 배우자를 뺐어요. 그럼 다시 또 플러스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번 빠지면 끝이에요. 예,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러면 아니죠? 없죠?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예. 워겐 인컴에 알리셔야지 되고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개월 동안 받으신 그 금액 아니면은 워겐 인컴에서 알게 됐을 때 그때까지 출국하면서부터 받은 금액을 다 돌려내라는 통보를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리셔야지 되고 아까 뒤에 그 연락처 있었잖아요. 인터내셔널 서비스 그리고 해외에서 받고 싶으면 해외에서 받는 그 뭐지? 오버시 페이먼트인가 이런 폼이 있어요. 그거를 작성해서 워겐 인컴 인터내셔널 서비스에 보내셔야지 되고 늦어도 6주 전에는 보내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일찍 보내셔야지 되고 언제 갔다 언제 올지 확실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걸 보내시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금액을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 뉴질랜드 거주 기간으로 해서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 계속 있을 거면 그 신청서에 보면은 뉴질랜드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싶은지 한국 통장으로 입금받고 싶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통장으로 입금을 받게 되는 경우 4주에 한 번씩 입금이 되고요. 뉴질랜드 통장으로 하면은 그대로 지금처럼 그대로 입금을 받고요. 세금이 공제가 안 되고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에서 받는 경우. 그쵸. 그 대신에 지금 그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20살에서 65살 사이에 거주한 그 금액으로. 호주는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나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각 케이스가 너무 복잡해요. 호주 문의를 지난번에 하신 분 계시는데요. 그날 답해드릴 수 없었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조금 다시 설명해. 예. 예. 법이 바뀐 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그거를 인식을 개인 적립으로 인식을 했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인지를 해서 그게 그러니까 분류해서 변경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치면 뭐지? 그 연금 보험 뭐 비슷하게 그렇게로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인지를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납입한 거다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가 된 거고 실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경우에 자기네가 실수한 게 있어서 그거를 다 돌려주게 했었는지 정확하게 그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더 이상 그렇게 양쪽으로 받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거는 제가 답을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가끔가 이게 그러니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소득이 얼마큼 있느냐라는 거에 디클레어를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본인이 하지 않아가지고 된 거면은요.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걸 다 돌려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내 소득을 알리지 않은 걸로 되기 때문에. 근데 그전에는 내가 소득은 알렸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 이게 소득이 아니라 내가 모아놓은 돈을 돌려받는 거다라고 자기네가 이렇게 실수를 한 걸로 해서 인정을 하면은 그게 완전히 다 돌려내지 않아도 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디클레어를 할 때 그 연금 신청을 할 때 내 소득이라든가 모든 걸 다 알려야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알렸으면은 다 돌려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쓰는 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게 없어요. 당신의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다면 어디에 당신의 소득이 전체 그리고 당신의 에셋이 뭐냐. 그럼 한국 분들은 다들 한국에 있는 거니까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뉴질랜드에 있는 자산, 뉴질랜드의 소득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소득은 전 세계 어디서 나오는 소득 모두라고 돼 있는데 편리하게 그걸 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잘못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얼마 있느냐 이렇게 쓰라라고 돼 있지 않아요. 소득이 있으면 내가 뭐 얼마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 가지 일을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비즈니스고 하나는 고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다른 일을 해요. 그러면 그게 뭐 고용돼서 어디에서 얼마 이걸 내가 쓰는 거지 뉴질랜드 정부에서 내가 뭐를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썼을 때는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되는 거죠.
국민연금에 제가 연금 신청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모르는데 당신의 소득이 뭐가 있는지를 쭉 다 쓴다고요. 소득이 있으면 소득 1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쓰는 거라고요. 거기다 내가 써야지 되는 거라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그 많은 나라에서 오는 사람인데 그걸 그 나라마다 다 그거를 거기다가 써놓으면은 그 페이지가 100페이지도 넘을 텐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소득 리스트를 쓰라고 돼 있다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폼을 보내서 그 폼을 보내서 작성해서 보내야지 된다고요. 조사하러는 안 가고 편지를 보내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금을 신청하면 영문으로 된 페이지 하나 그리고 한글로 된 국민연금에 보내는 페이지 2가지를 받으실 거라고요. 2가지를 작성해서 그 영문으로 된 거는 워크앤인컴에 먼저 보내고 그 나머지 그리고 영문 카피해서 보내고요. 영문하고 한글로 된 걸 한국으로 보내셔야지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한국에서 내가 받는 연금 자료가 와요. 그럼 그걸 워크앤인컴에 보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오는 그 자료를 보내야지 되는 거죠. 뉴질랜드 정부에서 거기에 갈 리가 없죠. 그거 하는 케이스마다. 아니 없다고 안 보내면 연금 중지됩니다. 그걸 보내셔야지 된다고요. 그 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편지를 워크앤인컴에서 편지를 받으셨는데 그 편지에 뭔가 액션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은 연금 지급되는 거 중지될 겁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편지를 보시고 편지대로 액션을 취하셔야지 되거든요. 그 편지에 보면은 영문으로 된 거는 카피해서 우리한테 미리 보내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앞으로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럼 그거를 워크앤인컴에 보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편지가 올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 연락도 없어서 언제까지 오지 않으면 연금이 지급 중지가 될 거다라는 경고 편지를 받고 그래도 아무 액션이 없으면 지급이 중지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내셔널 오버시 페이먼트 폼을 온라인으로 다운받아서 작성하셔도 되고 워크앤인컴에 아까 인터내셔널 서비스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로 전화하셔서 폼을 받으셔서 작성해서 보내신다고요.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보내실 수는 있어요. 작성해서. 근데 온라인 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갖다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더 오래 걸리겠죠. 아무래도. 이메일로 보내는 게 제일 빠르죠. 어차피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6주 전에 신청하셔야지 되니까 시간을 넉넉히 갖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그 편지가 어떤 건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폼은 영어로 된 거 하나 그리고 한글로 된 거 2페이지인가 3페이지짜리가 왔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오늘 세미나 하는 거하고에서는 제가 그 한 명 한 명 그 폼 작성하는 거나 이런 거는 도와드리기 어려우니까는요. 화요일 날 오시면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